캘리포니아주 전력 사용량이 한계치에 달했습니다. 주 당국은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경우 강제 정전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 내부 전산망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교육부 측은 범죄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보고 FBI에 공식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텍사스주 유벨디의 롭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에서 생존한 피해 학생들이 오늘부터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기존보다 주변 보안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내년부터 패스트푸드 업계 근로자들의 최저시급을 $22로 올릴 예정입니다. 업체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인건비 상승으로 패스트푸드 가격 역시 급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입국 시 면세 한도가 기존 $600에서 $800로 인상됐습니다. 술 반입 한도도 2병까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첫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역대급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상 전력 공급량을 초과한 상태인데요. 대규모 정전 사태가 우려되면서 당국은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절전을 당부하는 한편 강제 단전도 예고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씨 100도를 웃도는 폭염에 캘리포니아주 전역이 끓어올랐습니다. We applied sunscreen like 10 minutes ago. It's already all gone. It's been exceedingly hot. 더위를 식혀보려 해도 강렬하게 내리쬐는 햇빛과 열기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Getting out to the mall and just getting out of the house to get some sort of cool release is nice.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전력 공급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력 수급 기관인 캘리포니아 ISO는 오늘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 에너지 비상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전력 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전력량을 비축하기 위해 강제 순환 단전 조치까지 경고하면서 주민들에게 가전제품 등의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Important thing for our customers to know is we need your help to conserve power, especially between 4 and about 10 p.m. So we really encourage everyone, anything you can do, run the dishwasher, charge your EV, do a load of wash. 현재 주 당국은 에너지 비상경보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절전을 촉구하는 단계인 2단계까지 가동한 상태입니다. 최고 위험 수준인 3단계까지 높아질 경우 강제 정전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시작된 화재가 산불로 번져 2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해멧 지역에서 시작된 페어뷰 산불이 대형 산불로 번져 현재 4,000에이커가 불타고 주민 2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건물 7채도 전소된 가운데 인근 주민 1,500여 가구에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I wouldn't say we're out of the woods at this time. We have a lot of work to do. I lost everything. Animals, house, cars, RV, boats, and lost a lot. 한편 캘리포니아주 소방국은 현재 소방대원 300여 명이 화재 진압에 투입된 상태며 진화율은 5%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대형 규모의 LA 통합교육부 시스템이 랜섬웨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 측은 지난 주말 해커가 범죄 목적으로 내부 전산망에 접근한 것으로 보고 연방 수사국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절 연휴 이후 첫 등교 날인 오늘 수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졌지만 교육당국은 해킹 피해를 복구하고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 규모의 대형 교육부인 LA 통합교육부가 랜섬웨어 공격을 당했습니다. 교육부 측은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쯤 내부 전산망에 해커 침입이 포착돼 즉시 모든 시스템을 비활성화했다고 밝혔습니다. As a matter of protection, we decided to deactivate all of our systems. That's quite unprecedented.
The reason why we deactivated our systems, we did not know at that time what areas were targeted, what entity was targeting us. We were unaware how deep, how complex this incident, this action was. 이번 해킹 공격으로 주말 동안 일부 업무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학생 신상 정보와 급여 시스템 등 중요한 데이터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당국은 전했습니다. 범죄 목적을 갖고 접근한 것으로 판단돼 연방정부 차원의 도움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60만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연루된 대형 사태인 만큼 백악관이 직접 연방수사국에 협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 question about the tradecraft is we have assembled the best team of investigators and intelligence professionals available that are familiar with this type of tradecraft and the techniques that are behind it. That will actively pursue them to the fullest extent possible. 현재 시설물 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전산망이 복구돼 연휴 후 등교 첫날인 오늘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LA시 당국은 랜섬웨어로부터 안전한 기관은 없다며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환기했습니다. We are all vulnerable to these attacks. If you're a small business owner listening to this today, it's not just big entities like LAUSD. It can be and has been small business. It's medium and big-sized businesses. It's government agencies. It's nonprofits. All of us should take this as a wake-up call of how vulnerable we are and to keep integrated. 교육부 측은 예방 조치로 교직원과 학생들의 시스템 접속 비밀번호를 모두 교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사법당국과 함께 이번 랜섬웨어 공격에 가담한 해커를 추적 중이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지혜입니다. 텍사스주 유베일디의 롭 초등학교에서는 총기 참사 이후 피해 학생들이 처음으로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지역 교육부는 경찰 인력 보강 등 경비 강화에 나섰지만 사건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두연 기자입니다. 지난 5월 24일 학생 19명과 성인 2명이 숨진 텍사스주 유베일디의 롭 초등학교 총기 참사 이후 처음으로 피해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롭 초등학교는 사건 이후 폐쇄됐고 피해 학생들이 오늘부터 인근 학교로 첫 등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I can still hear the gunshots. It was very terrifying and traumatizing for me. I'm just nervous. That's it. So I'm just trying to do for his behalf and be there supporting him. 시내 곳곳엔 경찰 순찰차가 배치됐고 학교 앞까지 아이들을 태우고 온 부모들은 차를 돌려 귀가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베일디 지역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다시 힘을 내자라는 내용이 담긴 티셔츠를 입고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What happened in Uvalde was such a tragedy. We definitely want to show support for the fellow educators, students, parents, staff, everybody in Uvalde. At the request of the mayor in Uvalde, I directed the Texas Department of Public Safety to deploy DPS troopers to all the schools in Uvalde. 텍사스주 정부는 유베일디 지역의 학교 안전을 위해 텍사스주 공공안전국 소속 경찰관 33명 배치와 유베일디 지역 학교 경찰관 3명 추가 고용, 500대의 감시 카메라 설치 등을 약속했습니다. Something that terrorizes you daily and nightly. I close my eyes, all I see is my son. I hear the gunshots. 하지만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경찰 인력 보강이 학생들의 안전에 도움이 될지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이 70분이나 대기하며 늦게 진입한 끝에 비극이 일어났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메릴랜드주 프린스 조지 카운티에서 최근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자 야간 통행 금지령이 발령됐습니다. 프린스 조지 카운티 당국은 올해 청소년 범죄가 1년 전보다 2배 급증했다며 추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17세 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Our officers have arrested an eye-popping 430 kids. Of the 84 juveniles arrested for carjacking so far this year, 55 of those juveniles have prior offenses. 34 had prior gun or violent crimes.
And a half of all of those kids who we have arrested for carjackings were under 15 years old. 통행 금지령에 따르면 17세 미만 청소년들은 주중 밤 10시부터 오전 5시 사이와 주말 밤 11시 59분부터 오전 5시 사이에 야외 통행이 제한되며 보호자와 동행 시에만 외출이 허용됩니다. 이를 어긴 청소년은 사회복지시설로 보내질 수 있고 통금 시간에 외출을 허용한 보호자나 출입을 허용한 업주들은 최대 $250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프린스 조지 카운티의 야간 통행 금지령은 이번 주말부터 30일 동안 시행될 예정입니다. LA 카운티 주민 400만여 명은 앞으로 15일 동안 야외 물 사용이 금지됩니다. LA 메트로폴리탄 수도국은 카운티 일부 지역 수도관에서 누수 현상이 발견됐다며 보수 공사를 위해 오늘부터 15일 동안 야외 급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베버리 힐스와 벌뱅크, 글렌데일, 패사디나 등의 주민 400만 명 이상은 나무나 잔디에 물을 주는 등 야외 물 사용이 전면 제한됩니다. 당국은 올해 초 수도관 누수를 발견하고 임시 방편으로 수리했지만 현재 상수도관이 파열되기 직전이라며 근본적인 보수 공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가주 수도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내년부터 패스트푸드 업계 최저 시급을 $22로 올립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노동절인 어제 패스트푸드 업계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내용의 AB 257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점포가 100개 이상인 패스트푸드 업체의 최저 시급을 내년부터 $22로 올리고 근무 시간과 처우, 매장 안전 등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15인 캘리포니아주의 최저 시급을 내년부터 50% 가까이 인상하면서 패스트푸드 업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늘어난 인건비는 패스트푸드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 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 프랜차이즈 협회는 내년부터 관련 법안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 부담이 최소 20%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입국 시 해외 여행자의 면세 한도가 오늘부터 $600에서 $800로 올랐습니다. 한국기획재정부는 해외 여행자의 면세 한도를 $800로 상향 조정하고 1인당 1병으로 제한됐던 술 면세의 구매량도 2병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면세 한도를 올린 건 8년 만의 조치로 코로나19 이후 면세점 등 관광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한국 국민소득 수준이 지난 2014년보다 30% 증가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담배와 향수에 적용되는 별도 면세 한도는 현재의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앞서 지난 7월 한국 정부는 휴대폰 면세 한도 상향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당시 면세 한도 상향이 법 개정 사항이 아닌 만큼 준비되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자담배 줄이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 소비를 촉진시킨 혐의 등을 이유로 $4억 3천만여 달러의 보상금에 합의했습니다. 줄의 제조업체인 줄랩스는 커네티컷, 텍사스 등 33개 주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총 $4억 3,85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전식 디바이스에 액상 카트리지를 끼워 사용하는 전자담배 줄은 망고 등 다양한 가양 제품으로 10대의 흡연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수많은 소송을 당했습니다. 한편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지난 6월 유해 화학물질이 나올 가능성 등으로 줄에 대한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줄랩스는 이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 칩4의 회의 개최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문제가 한미 경제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미국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법안 처리 당시 반대 토론에 나섰던 조지아주 공화당 의원과 만나는 등 의회 관계자들에게 법안이 동맹인 한국을 차별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내일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날 예정입니다. 전기차 차별 문제가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강요급 회동입니다. 향후에 이 한미 간의 경제 통상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사안이 잘 해결돼야 된다라는. 이어 LA로 이동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협의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 한미 경제협력에도 전기차 문제가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기차 문제는 미국과의 경제협력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기차 차별 문제가 부각된 상황에서 다른 경제협력 논의를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9월 초순에 열릴 예정이었던 반도체 동맹 회의는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차별 해소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을 고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법을 고치기 전에 한국이 미국 정부를 설득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정부의 외교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이틀 전 중국 쓰촨성의 시골 마을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해 현재까지 60명이 넘게 사망하고 20명 가까이 실종됐습니다. 지진이 난 곳이 구조가 어려운 산악지대인데다가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 희생자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입니다. 길 가던 차량 앞에 갑자기 땅이 흔들리더니 건물 한 층이 무너져 내립니다. 도로 위로 잔해들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건물 안에선 사람들이 다급히 뛰쳐나옵니다. 산사태가 나면서 거대한 암석이 쏟아지고 도로 위로 뿌연 흙먼지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도망칩니다. 중국의 쓰촨성 루딩현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곧바로 인근 야안시에서도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은 진앙지에서 220km 떨어진 도시 청두의 실내 전등을 흔들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지진에 직격탄을 맞은 루딩현 마을은 폭격을 맞은 것처럼 폐허로 변했고 그나마 남아있는 건물들은 무너지기 직전까지 기울었습니다. 붕괴된 건물 잔해와 산속에 고립됐던 사람들이 계속 구조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진이 발생한 루딩현은 산악지대이고 도로 곳곳이 낙석으로 차단된 상황이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目前无法到达，甚至是不方便到达的地方，在这些大山的背后，还有一些村落进行挺进，包括搜救的工作。 이번 지진으로 현재까지 60여 명이 사망했고 20명 가까이 실종됐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하고 일부는 임시 텐트촌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쓰촨은 인도와 유라시아 판 경계에 있어 두 지각판이 충돌하면서 지진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입니다. 지난 2008년엔 규모 8.0의 지진이 발생해 8만 7천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5년 전에도 규모 7.0의 지진으로 30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태풍 흰남노로 인한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 현장에서 실종자 9명이 구조됐습니다. 2명은 생존 상태였지만 7명은 심정지 상태였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명 모두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명단에 없던 실종자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면서 실종자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8시 15분 기다리던 첫 생존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39살 남성으로 실종 신고 13시간 만이었습니다. 밑에 보고 있었는데 안쪽에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냥 좀 힘이 없을 뿐이지 좀 건강하게 나오시는 것 같은데 약간 좀 탈진한 정도밖에? 1시간 반 뒤엔 52살 여성 실종자가 건강한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주차장 천장에 있던 배관이 이들을 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하에 보면 도 같은 거 있잖아요. 지하 층고가 높으면 도의 높이가 크게는 1m 정도 되기도 하고
60 이상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물이 찼다 해도 그런 사이로 지나가는 배관을 의지해서 있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첫 번째 생존자인 39살 남성은 지하주차장 오수관을 붙잡고 있다가 발견됐고 두 번째 생존자인 52살 여성은 상부 배관 윗공간에 엎드려 있는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다행히 배관 위까지는 물이 차오르지 않아 두 명 다 의식이 있는 상태로 구조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밤 10시 이후 이 아파트에서 구조된 실종자 6명은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초 7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망한 실종자 가운데 일부가 기존 실종자 신고 명단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실종자 수가 늘어난 겁니다. 또 새벽 2시쯤엔 바로 옆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도 50대 남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자 명단에 없던 사람들이 추가로 발견되고 수색 작업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부하 직원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고삐를 조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추석 연휴여서 검찰은 연휴 직전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출석에 대비해 취재진들이 분주히 오가지만 이 대표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하루 전날 오후 늦게 출석하지 않고 사면 답변을 보내겠다는 이 대표 측 연락을 받았고 당초 출석일에 사면 진술서를 전달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이 대표의 발언은 세 가지입니다.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라고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작년 국정감사 발언, 또 대장동 공공개발을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반대했다는 또 다른 국정감사 발언, 그리고 대장동 담당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인터뷰입니다. 이 대표는 이 중 세 번째 발언에 대해 사면 진술서를 냈습니다.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앞선 두 발언에 대해선 경찰 수사 단계나 관할검찰청에 이미 진술서를 냈습니다. 변호사인 이 대표는 변호인의 도움 없이 직접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발됐지만 검찰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도청 언론 담당자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의 고삐를 놓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방송 인터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이 대표 출석과 무관하게 예정돼 있던 일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추석 연휴 첫날인 9일 만료됩니다. 세 발언은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나눠 수사해왔습니다. 검찰청 세 곳이 각각 추석 연휴 직전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는데 야당 대표에게 출석 요구까지 한 걸 보면 기소할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낸 것을 비판해온 교수단체 등이 직접 검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점집 홈페이지나 감상문, 보고서 등이 거래되는 온라인 사이트의 자료를 그대로 베낀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국민대학교가 표절이 아니라고 발표한 김건희 여사의 2007년 박사학위 논문. 김 여사는 박사 논문에서 궁합의 개념을 인연에 대한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한 점집 홈페이지에 실린 내용과 똑같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뉴미디어 등 정보통신 용어에 대해선 온라인 사전의 설명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학부생들을 중심으로 각종 시험 자료와 보고서를 사고 파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료를 구매해 옮겨 쓴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교수단체들의 검증 결과 김 여사 박사 논문에 적힌 문장 860개 가운데 4분의 1이 넘는 220개가 표절 문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47쪽 가운데 출처가 제대로 표시된 건 단 8쪽이었습니다. 백캠퍼스에서 여러 페이지를 그대로 갖다 베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양이. 그다음에 한 그 딱딱한 블로그에서 또 그대로 베꼈습니다. 김 여사의 학술지 논문 3편 역시 표절 정황이 뚜렷했습니다. 각종 신문 기사와 인터넷 블로그를 짜깁기 하고 심지어 다른 연구자의 연구 결과까지 그대로 옮겨 썼다는 겁니다.
교수단체들은 김 여사의 논문이 내용과 문장, 단어와 생각까지 베낀 모든 유형의 표절을 포함한다며 이를 문제없다고 판정한 국민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하고 있는 숙명여대에선 일부 재학생들이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측이 반년 넘도록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까지 신속한 검증을 촉구하고 나서 석사 논문 논란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설입니다. 러시아가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에너지 공급 위기감이 커지자 영국 리즈 트러스 총리가 취임 후 첫 행보로 나라 빚을 늘려서라도 에너지 요금 급등을 막기로 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트러스 총리는 취임 첫 연설에서 에너지 요금 문제를 처리하고 미래 에너지 공급원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이번 주 안에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BBC 등 영국 언론은 정부가 가계 에너지 요금을 연 2,500파운드, 약 400만 원으로 고정할 거라고 전했고요. 이를 위해 정부가 에너지 업체에 가스 도매가와 소매 요금의 차액을 보조하는데 1,000억 파운드, 약 160조 원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전기와 가스를 서로 나눠 쓰는 방법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이겨내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의원단이 연달아 대만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테파니 머피 의원이 이끄는 미국 하원 의원단은 현지 시간 7일 사흘 체류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9일에는 프랑스 의회 대표단 5명이 대만을 찾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난달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유럽 국가의회 관계자들이 대만에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도 중국이 무력 시위의 강도를 높이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중국과 대만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빌려주는 사업으로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돈을 버는 일본인 청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38살 일본인 모리모토 쇼지 씨인데요. 이 청년은 자신을 빌린 고객을 만나서 차를 마시거나 이야기를 들어주고요. 고객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대가로 시간당 만엔, 약 1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쇼지 씨는 자기 임대 사업을 시작한 지난 4년간 약 4천 건의 의뢰를 받았고요. 트위터 팔로워만 25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외롭거나 혼자 뭔가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요 고객이라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지나간 제주도에서 상갑 출입문을 막고선 덤프트럭들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무슨 이유였을까요? 집채만한 트럭이 인도 위를 점거한 채 상가 앞을 막아선 모습인데요. 트럭의 건물 내부가 가로막혀 전혀 보이지 않는 데다 사람도 출입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언뜻 보면 민폐 주차 같지만 깊은 뜻이 있다는데요. 사실은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 덤프트럭들이 든든한 바람막이 역할을 한 겁니다. 강풍으로 가게 전면 유리창이 깨질 것을 우려한 차주들이 일부러 이렇게 주차를 해줬다는 건데요. 태풍을 방어한 덤프트럭의 활약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3년 전 태풍 링링 당시 경기도 시흥의 한 화훼 단지 앞에도 덤프트럭들이 비닐하우스 주변을 에워싸 피해를 막았습니다. 알프레드 히치콕의 영화 세이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무언가가 밤하늘을 가득 메운 채 비행하는데 정체는 바로 수천 마리의 박쥐떼입니다. 최근 중국 스촨성 일대에 규모 6.8 강진이 발생하기 하루 전날에 포착된 모습이라는데요. 특이한 장면은 또 있습니다. 물고기떼가 수면 위로 솟았다가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도 중국 내 SNS에 퍼졌는데요. 이처럼 동물들의 이상 행동을 목격하는 현지 주민들은 지진의 전조 현상이라는 주장입니다. 현지 동물 전문가는 동물들의 습성은 다양한 자연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진 발생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체르니히우는 지난 4월 러시아군이 물러가면서 겨우 안정을 되찾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오인할 만한 사고가 벌어져서 주민들이 깜짝 놀라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체르니히우의 한 행사장. 관계자가 인터뷰를 하던 중 폭발음이 2차례 들리는데요. 혼비백산한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평화롭던 행사장은 금세 아수라장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러시아군의 포격은 아닌데요.
자선 행사장을 찾은 10살 소년이 군장병의 안내에 따라 전시 중이던 일회용 대전차 로켓 발사기에 방아쇠를 당겼다가 진짜 로켓이 발사된 겁니다. 오발탄 사고로 어린이 8명 등 최소 15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로켓 발사기는 발사 상태로 전환돼 있었다는데요. 세르니 이후 검찰은 무기 전시를 명령한 지휘관과 어린이 손에 무기를 쥐어준 군장병을 무기 취급 규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운동장에 앉아있던 학생을 붙잡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싹둑 자릅니다. 학생이 몸을 피해보려 하지만 소용이 없죠. 중국 저장성의 한 중학교에서 포착된 장면인데 학생이 군사훈련 전 두발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강제 이발을 당한 거라고 합니다. 해당 영상을 본 현지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구시대적 악습이라고 비판하면서 다 보는 앞에서 학생을 수치스럽게 했다. 학생이 자기 머리 스타일도 결정 못하나 등의 의견입니다.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은 군사훈련이 시작되기 전 두발 규정을 자세히 안내했다고 해명하면서 학생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학부모의 허락을 받고 학생의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날개 길이만 50m에 달하는 중국 태양광 무인기 치밍싱 50이 6개 프로펠러를 사용해 하늘로 떠오르는데요. 지난주 산시성 상공에서 26분 동안 체류하면서 첫 번째 시험 비행에 무사히 성공했습니다. 태양광의 에너지원인 고공저속 드론은 이번 시범 비행에서 최대 비행 가능 고도가 무려 2만 미터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상공에서 15시간 주 야간 연속 비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로써 미국과 영국에 이어 태양열 발전 무인 드론을 보유한 3번째 국가가 된 중국. 앞으로 해당 무인기를 기상 관측과 통신 상황 등 위성과 유사한 임무 수행뿐 아니라 국경 주요 분쟁 지역에 배치해 군용 정찰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6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